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한상윤 원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가 집중력이 약하거나 주의가 너무 산만하고 때로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걱정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ADHD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의 꿀팁, 그래서 ADHD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DHD라는 것은 그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 이 영어의 약자를 앞문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재 초등학생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사와 부모님의 그 설문조사까지 더해서 원래 진단이 되는데요. 이런 ADHD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증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주의력이 짧고 또 안절부절 못하거나 행동 통제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파괴적인 행위, 너무 소란할 경우, 이런 경우를 ADHD의 행동적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학습적인 면에서 보자면 너무 부주의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도 부진하게 되고 산만하고, 또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 내가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예상을 하기가 잘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DHD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요. 또 사회성, 아무래도 성격이 그렇게 돌출 반응, 또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고 모험적, 호전적, 약간 규범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는 이 ADHD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도 감염 증가, 중이염 증가, 이런 반복적인 염증 질환,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 잠을 깊이 들기가 어렵다거나 자주 깬다거나 하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ADHD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학령기 이전에, 그러니까 영유아기, 유소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보통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관찰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ADHD가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나이가 더 먹고 또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상을 그냥 놔두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사회성 장애, 그리고 감정 조절 장애, 보통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가깝기도 하고요. 또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또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심리 정서적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성인 ADHD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발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은 관찰,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DHD가 그럼 왜 생기는가? 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뇌의 기질적인 질환이나 호르몬의 불균형 문제, 또 유전적인 문제, 또 신경학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서 약물 치료받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원인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중추신경 그 흥분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이런 성분류의 그런 약물 치료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로 그 진정이 되고 일시적으로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약물 치료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분 장애나 틱 장애 이런 것들 부작용을 유발하고요. 또 식욕 부진,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결정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약물 치료가 일시적인 증상 완화인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를 잘 판별하셔야 되는데, 아까 사회성 문제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이런 약물 치료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이제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화 순양 이론이라는 그 한의학의 굉장히 고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순전히 양 덩어리다. 아이들은 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육도 신속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그리고 그거의 치유도 신속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굉장히 소양지체, 순양지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 음양이 발달이 덜 된 그런 여리여리한 약한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순양 이론이라는 그 오래된 한의학의 이론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제 SCI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소아과에 내원한 소아 환자의 음량을 분석해서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소화 순양 이론을 규명한 것인데요. 이게 SCI 국제 학술지에 실려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학년기 이전에 영유아로 갈수록 순양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발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소아는 그럼 순양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ADHD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그럼 소아는 순양이라고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적 체질의 특성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음양이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는지, 편성, 편쇄 그거를 봐야 되고, 기혈과 장부의 균형 발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 경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의 심장에 화가 들어있는 경우, 심장에 열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에 굉장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망증 생기기도 하고, 따라서 과잉 행동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음 부족이라고 합니다. 간에 음과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동성이 도드라지게 되고요. 또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간이 이 화가 나는 감정을 주관하는 장부다 보니까 간에 음이 부족할 경우에는 쉽게 화를 내게 되고요. 비허, 소화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부진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주의 행동이,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에 음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음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발달 지연, 미성숙한 발달 지연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또 성격이 급해지고, 밑에서 음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위로 열이 뜨는 상열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판단해서 소아 순양 이론과 함께 변증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DHD에 대해서 기타 치료법,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이에게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공간보다는 조용한 환경 제공이 중요하고요. 또 가구나 벽지의 색깔 같은 경우에도 화려한 색감보다는 좀 담백하게 아이의 방을 꾸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들이 놀이를 할 경우에 여럿이 놀게 하는 경우보다는 2~3명 위주의 소규모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같이 노는 또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또래 놀이의 그 순서나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해서 잘 지키는지 바라보기 위해서 어른이 함께 개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놀아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익히게 하는 것,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의 리스트를 뽑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행동에는 당연히 보상을 주고,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는 것,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그 치료와 상담은 부모와 함께 한다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양의학적, 한의학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ADHD,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양육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부적절한 언행,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과잉 행동, 충동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를 치료할 때는 치료와 함께 부모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하는 이런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잘 관찰해 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방향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꿀팁 한상윤 원장이었습니다.